마르샤 샬레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호펜하임 결산을 시즌 결산을 준비했고요. 시즌 총평과 함께 시즌 성적과 평가를 좀 해주시죠. 일단 데이터를 좀 보자면 유로파 리그 나가서 리그 단계 리그 이제에서 리그 페이지에서 떨어졌고, 그건 사실 당연한 거였어요. 스타트가 좋지 않았어서. 그리고 포칼도 16강에서 떨어졌고요. 순위 이제 리그 순위는 강등 플레이오프 바로 위죠. 그러면은 15위. 15등? 네. 네. 득점 순위. 득점 순위 처참해서 안 봤는데 뭐 대충 46골 정도 넣었으니까 뒤에서 한 7, 8등 정도 애매한 순위고, 항상 그래요. 호펜하임은 득점도 많고 실점도 많은 팀이라서 실점은 뒤에서 4등, 아니 그러니까 위에 많은 순서대로 하면은 4등 정도, 딱 그 위치 15위예요. 많이 먹었죠. 배부릅니다 아주. 홈 성적과 홈 순위와 원정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홈 순위는 13등, 4승 5무 8패로 이제 순위에 골만 위치에 있고 원정은 이제 16등으로 이제 3승 6무 8패. 그냥 둘 다 못했다. 원정에서 좀 많이 박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감독을 평가해야 되는데 2명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전반기는 마타라초. 이제 대충 이제 확실하게 반반은 아니지만 후반기는 이제 일처인데,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타라초 어쨌든 못해서 경질을 당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평가를 하기 당연히 할 수 없고, 하지만 그 각각의 감독을 평가하기 전에 어쨌든 감독이 뭔가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서 와 감독 때문에 시즌 망했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뭐 사실 다른 분들 결산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만약 최저가 뭐 D라면은 그냥 C 정도 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얘 때문에 이 감독들의 그 잘못으로 팀이 꼬라박았다 이런 느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뭐 1처도 똑같이 결국에 그 슈트룸그라츠에서 돈 주고 데려왔지만 뭔가 보여주진 못했다. 하지만 너의 잘못은 아니야라고 생각을 해서 뭐 똑같이 C 주겠습니다. 반등하지도 못했고. 그러면 이제 1차는 이번 시즌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지원도 지금 은근히 좀 받고 있는 느낌이라 이적 시장을 좀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 이적 시장 평가는 지난 시즌 평가 네, 24, 25. 네.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영입들이 있었어요. 이제 겨름 같은 경우에는 그 레버쿠젠에서 아담 흘로제크 데려왔고,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르트문트로 떠났던 막시밀리안 바이어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었는데, 이적 과정이 레스터 시티의 개인 합의 직전에 하이제킹을 했죠. 조금 더 주고. 그리고 알렉산더 프라스를 슈트룸그라츠에서 데려왔는데, 이 선수는 아무래도 전 시즌에 전문 풀백이 되게 빈약했어요. 왜냐면은 빌터를 윙백으로 잘 안 뛰던 선수, 빌터를 이제 윙백으로 뛰던 기용하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그래도 그 뚫려 있는 선수는 사야 되지 않을까 해서 샀는데, 이 선수도 잘못 영입했다고 느끼는 게, 이 선수는 사실 프로필이 그 일반적인 풀백이랑은 완전 다른 유형이고, 오히려 넓게 뛰기보다 좁게 인버티드로 기용하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막 8번으로 사용하고, 아니면 왼쪽 측면 미드필더 이렇게 사용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도 사실 영입했을 때 프로필만 보면 오스트리아 리그에서 어느 정도 젊은 선수를 데려왔네. 아 그러면 뭐 괜찮겠다 했는데, 들여다 보니까 이거 맞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뭐 영입했을 때는 긴가민가했어요. 사실 아직 그때 당시에는 열어보진 않았으니까 이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체코에서 그 로빈 흐라나츠라는 센터백과 그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아르투르 차베스라는 센터백을 영입을 했는데 이 영입들의 비하인드에는 사실 그 이적 시장 직전에 A매치 기간에서 터키랑 이탈리아 경기에서 참여했던 오장 카박 선수가 그때 십자인대를 다쳤어요. 네. 근데 그 부상이 아직도 지금 복귀를 못한 상태고 어쨌든 그 시점에서 그 선수를 대체해야 되니까 센터백을 이제 처음에는 로빈 흐라나츠라는 어느 정도 한 800만 유로 정도 주고 데려왔거든요. 근데 못했잖아. 못했죠. 완전 못했어요. 차베스가 그래도 은근 차베스가 잘했어요. 은근. 근데 차베스의 영입에 또 이야기가 있는데 차베스는 포르투갈 2부 리그에서 뛰던 선수입니다. 일단. 근데 뛰던 팀이 그 줄여 말하면 비제우라는 팀인데 그 비제우라는 팀은 이거 호펜하임 이야기 또 할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지만 로곤이라는 에이전시랑 또 긴밀하게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로곤은 또 호펜하임의 회장인 디트마르 호프랑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말하면 비제우는 디트마르 호프의 어떤 돈놀이에 사용되는 클럽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뭐 그 수수료 떼먹고 해서 돈 버는 거기서 뛰던 선수를 호펜하임은 어느 정도 유럽 대항전을 목표로 하는 클럽이잖아요. 호펜하임의 그러니까 그 유로파를 목표로 하는 클럽의 주전 센터백으로 포르투갈 2부 리그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센터백을 2명을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비틱 얘기도 했었죠. 맞아, 비틱 있었는데 비틱은 비싸서 못 데려왔어요. 근데 그 전에 그 두 선수들 벨라코찹이랑 우마르 솔레 그 두 선수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호펜하임 시즌 이적 시장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 두 선수가 메디컬 이슈로 둘 다 떨어졌거든요. 거기서 완전히 빠그라졌지. 네, 거기서 완전 망했다. 그 플랜이 완전 빠그라져 네. 버려서. 그 영입 그 어떤 이적들이 우선시 돼서 근데 그것들이 실패하니까 급하게 이제 흐라나츠랑 차베스를 데려온 거죠. 이제 뭐 나중에 총평을 할 때도 들어가겠지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풀백으로 발렌틴 장드레라는 선수를 이탈리아 레체에서 이제 데려왔는데 이 선수도 한 1,000만 유로 아니다 900만 유로 정도 주고 데려왔어요. 사실 이탈리아에서 영입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저도 잘 당시엔 정보가 없던 선수라서 그냥 카데라베크랑 어느 정도 카데라베크가 늙어가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뭐 돈값만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리고 터키에서 또 에렌칸 야르딤치라는 그냥 복권 그냥 호펜하임 항상 복권들을 많이 긁으니까 막 200만 유로에서 500만 유로 사이에 어느 정도 어린 선수를 데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헤르타 베를린에서 하리스 타바코비치라는 경험 많은 공격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크리스토퍼 렌츠라는 뭐 분데스리가 많이 봤으면 들어봤을 저희 그 렌츠요? 네, 렌츠. 근데 있는지 몰랐어요. 금방 나가지 아니 경기 하나도 못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냥 그거였어요. 레프트백 대충 머리수 채우기. 근데 지금도 듀셀도르프 있네. 이번에 나가고 들어갔어요. 네. 이제 이렇게 여름에 이제 영입은 이 정도인데 사실 이 이적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기 전에 어쨌든 호펜하임은 그 나겔스만 이전부터 이적 시장을 주도해 오던 알렉산더 로젠 단장이 이적 시장 직전에 잘렸어요. 로젠 무리가 잘렸다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로젠 무리라는 거는 또 호펜하임에서 빼놓을 수 없는 로곤이라는 어떤 에이전시에 대항하는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로곤이라는 세력 그 에이전시는 우리 에이전시를 위주로 꽂아주고, 그러니까 팀의 어떤 결과를 위해서 좋은 성장을 위해서 영입을 하다기보다 자기들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구단 외 다른 그룹의 어떤 이득을 보기 위해서 영입을 주도하던 그룹인데 그거에 대항하는 이제 팀을 위한 영입을 하던 그룹인데 거기가 잘려 나간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적 시장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급하게 어떤 대체 인사들이 이제 꽂혀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이적 시장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뭐 플로젝을 하이제킹 한다거나
아니면은 무분별하게 그냥 우리가 여기 부족하니까 이렇게 사오자라는 느낌을 주는 이적들이 다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어쨌든 그 구단에 어떤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결과도 좋지 않았고, 또 무분별한 영입들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높이 평가할 수 없는 어떤 여름 영입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방출 같은 경우에는 큰 방출은 막시밀리안 바이버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름만 봤을 때 그걸 뭐라고 하죠? 지출과 수입, 넷스펜딩. 네, 넷스펜딩이 이제 마이너스 한 4,500만? 엄청 돈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게 된 여름 이적 시장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겨울에도 성적이 안 좋았으니까 당연히 그 뭔가 보강을 위한 영입들이 진행이 되었고, 바주마나 투레라는 이제 어린 한 06년생 흑인 윙어인데 이 선수를 되게 비싸게 주고 데려왔을 거예요. 1,400. 네, 1,400. 엄청 비싸게 주고 데려왔고, 그리고 기프트 오르반 이제 리옹에서 뛰던 선수인데 벨기에선 잘했다가 이제 리옹에서는 경기도 많이 못 나오고 골도 못 넣는 그런 공격수를 이제 급하게 데려왔고, 또 그리고 또 센터백들이 이제 퀄리티가 안 좋잖아요. 막 포르투갈 2부에서 뛰고 체코에서 데려왔는데 그 퍼포먼스 안 나오고, 그래서 그 나폴리에서 뛰다가 이제 스타드렌이었나? 넘어간 누구요? 레오 웨스티고르? 아, 맞아. 웨스티고르를 이제 임대를 했습니다. 이렇게가 좀 큼직큼직한 겨울 영입인데, 사실 기프트 오르반을 이제 900만 유로 주고 데려왔는데 망했고요. 바주마나 투레는 1,400만 유로인데 아직 어려서 보여준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가능성만 보고 데려온 영입이라서 그렇게 막 의미가 있었던 영입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기 위해 돌아보면 왜 했지라는 생각들이 드는 거죠. 뭐 보여준 게 없던 영입들인데. 근데 바주마나는 조금 아직 지켜볼 수 있고 지켜봐야 돼. 뭔가 얘 잘할 것 같다라는 이제 시기에 온 것 같습니다. 그래도 1,400이라면 엄청 거금이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그 친구 잘하지 않았나요? 누구지? 지금 흘로제크 조금 얘도 약간 그 투레처럼 막 이번 시즌 막 만족스럽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잘할 것 같은데 성장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이어서, 그렇게 이제 24, 25 이적 시장을 이제 총평을 해보자면 어쨌든 두 번의 메디컬 탈락이라는 억과가 있어서 어느 정도 참작을 해줄 수 있다만, 좀 참작을 해줄 수 있고 팀 내 어떤 인사 이동이라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서 뭐 좋게 봐줄 수 있다면, 그래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이게 분데스리가 승격한 이후로 아마 두 번째로 안 좋은 성적일 거예요, 이번이. 그래서 뭐 참작을 해서라도 한 뭐 C에서 막 C-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메디컬 체크는 뭐 어떤 걸로 떨어졌는지도 공개가 됐나요? 그 솔레는 무릎이고 네. 코찹은 폐 심장 문제. 근데 웃긴 거는 코찹은 근황을 모르는데 솔레는 리그 베스트가 됐더라고요. 그 이탈리아에서 엄청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나왔나? 뭐 이전부터 그쪽에 문제가 있었던 선수들인가요? 엄청 유리몸, 둘 다 엄청 유리몸. 코찹은 솔레는 솔레는 항상 솔레는, 무릎에 네. 시한폭탄을 항상, 달고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부상 때문에 막 팀에서 막 나가고 막 그런 맞아. 그런 맞아요. 선수였는데. 근데 코찹은 또 벨라 코찹은 원래 좀 많이 호펜하임 말고도 링크가 있었는데 네. 호펜하임이 결국 잡았는데 이제 메디컬에서 메디컬로, 그 네. 사고가 난 거지. 왔으면 그 사단이 진짜- 난 거죠. 진짜 잘 유용하게 썼을 텐데. 볼만했을 텐데. 그렇죠. 예. 사실 심장 문제는 그냥 억가예요. 이걸 어떻게 맞아, 발견해? 맞아. 이거 근데 또 나가서 잘해. 이해가 안 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우리. 아 근데 괜히 또 데려왔다가 이게 터질 수 있는 거지. 일라면 안 맞아요. 되니까. 네. 그럼 또 메디컬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또 이 얘기가 나오니까 또 뭐 어쩔 수 없고 그냥 억가다. 운이 안 좋았다라고 생각을 들어서. 근데 그러면 경기를 잊어버렸다고 했는데 네. 최고 최악의 경기 못 하겠네요. 네? 최고 최악의 경기.
모든 경기가 최악이었죠. 별로 기억에 남는 경기 사실 그거밖에 없어요. 1초 선임되고 첫 경기가 라이프치히였는데 아 그 4대3? 4대3 이겼던 아. 경기인데 그 경기 지나고 라이프치히 보니까 우리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니구나. 라이프치히가 못해서 이겼구나. 그래서 호펜하임의 약간 현 상황을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올해 인물 올해 인물. 올해 인물 선수만 그냥 선수 아니라도 선수? 뭐 다 가능해요. 나갔지만 비숍 아닐까요? 비숍. 어쩔 수 없어요. 비숍이 있어서 살아남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숍이 그냥 크라마리치보다도 어떤 수비적인 그 것들 때문에, 수비적인 어떤 능력치 때문에 더 많은 기여를 해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인물은 떠났지만 비숍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안 주고 떠났는데도 올해 인물로. 살아남았기 아니 비숍이 없었으면 제 생각에 2부도 충분히 아니, 근데 비숍 떠날 때 보니까 굉장히 그 막 울지 않았어요 마지막 네, 경기. 그때 교체되고 나서 막 벤치에서 울더라고요. 미네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근데 제가 데려가는 사람 입장이지만 네. 잘 써야겠다. 약간 이런 그럼요. 큰일 나겠다. 소중하게 대해주세요. 이렇게 올해 인물까지 뽑고 네. 진짜 베스트 선수인데 네, 저희가 솔직히 너무 묵혀두긴 그렇죠. 저도 그 비숍이 시즌 중에 떴잖아요. 네, 미네 온다고. 맞아요. 그때부터 이제 호펜하임 경기 때 괜히 호펜하임 응원하게 되고 비숍 잘 했으면 좋겠고. 비숍 하면 또 저희가 또 좀 상처가 있는데 어떤 상처가 있죠? 그 훈련장 견학 왔다가 맞아. 런했죠. 미네. 그 이적 그러니까 그쪽으로 합류를 하려고 생각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훈련장 견학해보고 이제 런했죠. 그걸로 욕 많이 먹었습니다. 비숍이. 그래요? 그러니까 시즌 중에 프랑크푸르트로 자유 합류를 하려고 훈련장에 견학을 갔어요. 그냥 시설을 둘러본 거지. 네. 근데 미네도 똑같을 걸? 미네에서도 그런가? 뭐 시설 둘러보고 근데 했을 거예요. 비숍은 미넨에서 있지 않았나? 어릴 때? 잠깐 있지 않았나? 다른 선수인가? 다른 선수일 수도 있어. 네. 어쨌든 포지션별 리뷰는 사실 그냥 포지션별로 잘했던 선수만 뽑겠습니다. 다 못한 선수들이 대부분이라서. 수비수 같은 경우에는 아르투르 차베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기대가 하나도 안 되는 영입이었는데 오히려 다른 이제 축구 선수라고 하기 못한 선수들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심지어 이제 시장 가치가 많이 올라가지고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어느 정도 두 자릿수 이상의 그 금액을 구단한테 안기고 뭐 잉글랜드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드필더로는 비숍은 위에서 뽑았으니까 아무래도 슈타우. 네, 슈타우도 어느 정도 제가 생각하는 축구의 어떤 저점을 많이 올려주는 선수라고 생각이 들어서 슈타우가 어느 정도 수비나 공격 전방위적으로 많이 기여했던 점을 높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공격수에는 아무래도 크라마리치겠죠. 네, TSG 고트. DSG 곧. 항상 이젠 전설이 되어버린. 상수죠. 뭐. 네. 이제 호펜하임은 크라마리치가 딱 떠오르는 네. 것 같아요. 이제는. 그 좋은 그거죠. 좋은 그 이름 받기 좋은 사람. 맞아. 맞아요. 딱 고민할 필요 없는. 네. 박아도 박을만하다. 네. 아니 떠나지 않을 거니까. 안 떠나. 제 생각보다 충성심이 진짜 남다르더라고요. 시즌 중에도 이제 막 팀 상황도 안 좋고 하니까 엄청 직설적으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만약에 내가 속에 있는 말을 이렇게 꺼내게 된다면 나는 지금 현재 축구사에서 아무도 받지 못했던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만큼 쓴 소리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올 것 같다. 뭐 이런 뉘앙스로 인터뷰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여름 이적 시장 들어오고 나서 그 국대 기간에 이제 크로아티아로 이제 복귀할 생각이 있냐라는 것도 있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때도 아무래도 내가 이 호펜하임에서 받은 사랑은 어디서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이다. 그래서 떠나지 않을 거고 여기서 더 이 축구 선수로서의 경력이 끝나도 더 많은 걸 이루고 싶다. 뭐 이런 뉘앙스로도 인터뷰를 했던 걸 보고 이 선수가 그냥 뭔가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내가 단순히
중위권에서 에이스 노릇하기 위해서 여기 남아 있다는 게 아니라 진짜 호펜하임에 대한 어떤 애정이 엄청나게 크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크라마리치를 이제 공격수에서 가장 그 잘했던 선수,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두 자릿수 결국 넣어가지고 호펜하임에서 있었던 경력 동안 딱 한 번만 두 자릿수 골을 못 넣고 모든 시즌에 두 자릿수 이상 넣었던 선수. 2일 2만 네. 못 넘었네요. 네, 그때는 근데- 부상도 있었고 좀 낮은 위치에서 뛰기도 했어가지고. 엄청 순정파다. 근데 진짜. 네. 예. 근데 솔직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지금 찾아보니까 91년생인데 나이도 나이도 있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두 자릿수 골을 넣어주고 게다가 근본도 있으면 맞아요. 안 빨 수가 네, 없어요. 싫어할 수가 없는 그런 선수인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다음 시즌에 보강을 어디를 해야 되나? 보강 포인트. 단순히 생각하면 사실 수비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수비진 같은 경우는 하나씩 천천히 말씀드려보자면 좌측 그러니까 포메이션은 사실 4-2-3-1이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좌측은 전 이제 24-25 시즌 경기 중에도 그랬지만 좀 올라가는 느낌보다는 센터백과 이제 좌측면 낮은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뛰는 인버티드 풀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위치에 사용하려고 데려왔던 알렉산드 프라스가 팀을 나가지 않고 다른 위치에 기용될 예정이라서, 그렇다면은 거기에 걸맞는 어떤 주전 수준의 선수를 데려와야 됐는데 이제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베르나르도를 데려왔죠. 보험에서 자유계약으로. 그리고 센터백 같은 경우도 차베스 전 시즌에 차베스 플러스 알파였어요. 사실 차베스 넣고 누굴 세울 거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누굴 세울 거냐라는 고민을 하고 데려왔는데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벨기에에서 코키 마치다라는 일본인 센터백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백에 대한 어느 정도 레귤러 주전급의 어떤 그 근심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아직 해결되지 않는 거는 카데라베크가 이제 점점 나이를 먹고 있었던 와중에 이제 자유계약으로 떠났죠, 체코를. 그래서 그러면은 과연 장들의 지금 남아 있는 이제 주전급인 장들의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또 선수를 데려와야 되는데 아직 링크가 뜨진 않았어요. 그쪽에 사용될 선수가. 그리고 계획이 어떤지는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단순히 그 대칭 느낌이 아니라 윙백과 풀백 오가는 느낌의 그 위치라서, 뭐 호펜하임은 항상 그 포지션을 이제 꼬아서 쓰는 경향이 많다 보니까 어떤 선수가 거기서 뛰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뭐 투레가 거기 설 수도 있고 악푸구마가 거기 설 수도 있고 빌터가 거기 설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경기를 한번 열어봐야 알 것 같아요. 마시다 코키는 이제 왼발 센터백으로 네, 오, 희귀한데요. 원래 그 파초 나갔을 때 프랑크푸르트랑 링크가 살짝 있었는데 그냥 뭐 저희는 다른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좀 알고 있던 소식이었고, 그럼 이제 방출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방출로 가장 지금 중요한 상황은 지금 중앙 공격수만 10명이 있습니다. 원톱을 쓰는 팀인데 10명이 있어요. 그 선수들 이제 어떻게 교통 정리를 하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근데 사실 항상 이적 시장마다 느끼는 점이 방출 너무 못한다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아틸라 살라이도 결국 임대로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국 지금 중요한 건 선수들이 너무 많아요. 유럽 대항전도 안 나가는데 분데스리가 최다더라고요. 37명? 38명? 오.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결국 방출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필요 없는 선수들 우선시 되고 자리를 좀 비워둬야 이제 그 다음에 채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채워 넣을 수 있는데, 조금 현 시점에서 조금 뭔가 지지부진하지 않나?
조금 더 빨리빨리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톤 슈타우도 리즈링크가 좀 있어서 네, 그게 이제 처음에는 잉글랜드에서만 나왔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플랫텐버그인가 그 보도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다고 느낌을 받고 있고 떠난다면 막을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다만 원하는 뭐 2천만 유로 이상의 비드를 받겠다라고 호펜하임 측에서 기사가 난 상황이라서 저도 무조건 잡아야 된다 이런 느낌보다는 어쩔 수 없이 보낸다면은 누구로 대체할 것인가를 조금 더 빨리 생각을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포지션에 영입을 한 명 했어요. 레온 압둘라후라는 그 바젤 바젤에서 네. 데려온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도 이제 어느 정도 슈타보다는 조금 적게 두 자릿수긴 한데 한 1,000만 유로 이상으로 데려왔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자리가 맞아요? 슈타우 자리가? 프레멜 자리 아니에요? 프레멜은 저는 그 약간 이토 히로키 같은 느낌이에요. 저한테 이제 경기를 못 나오고 있어가지고 1년 넘게 부상이에요 아직. 그쵸, 부상이었죠. 네, 그래서 그 선수보다는 그냥 뭐 압둘라후에다가 슈타가 나가면 추가 영입을 한다던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은 남아 있는 선수들도 사실 가망이 없거든요. 뭐 데니스 가이거도 그 아까 누구였죠? 시즌 비숍? 아니 추크메크처럼 어. 시즌에 반에 반만 뛸 수 있는 선수라서 그 선수를 주전으로 쓰긴 좀 그렇고 또 거기에 뛸 수 있는 비슷한 애들 있어요. 피놀레 베커 뭐 이런 애들 피놀레베커 유니폼 오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아, 걔가 비숍이었나? 저 비숍 있어요. 아, 네. 피놀레 베커나 막 그런 애들 쓰기에는 그냥 걔네는 사실 로테이션 자원이니까 만약에 슈타가 나게 된다면은 어느 정도 저점을 방어해 줄 수 있는 선수가 영입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만약에 슈타를 보낼 거라면 빨리빨리 보내고 근데 슈타우도 네 여름 신적 시장 마지막 날 내려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대박 친 거잖아. 누구지 베리샤였나? 어. 그래 둘이 같이 마지막에 막 마인츠랑 아웃국한테 돈 때려박아가지고 데려왔는데 한 명은 성공, 한 명은 실패했네. 베리샤 개망했죠. 근데 베리샤는 항상 망하는 것 같아. 항상 잘한 한 번 잘했다가 데려가서 망하고. 잘해서 사야지 했는데 또 다른 데 가면 못 하고. 또 망하고 이번에 아우쿠스부르크 임대 갔다 왔는데도 거기서 부상 때문에 못 나왔대. 못 나왔어요. 근데 슈타우는 지켜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6번 C가 말랐어. 그러니까요. 귀합니다. 그리고 슈타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저는 맨유의 링크 떴었거든요. 근데 진짜 맨유한테 필요한 자원이다. 왜냐면 진짜 저점 미친 듯이 잘 방어해주는 선수니까 어느 팀에 가도 약간 흔들리는 클럽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고 박아놓으면 진짜 잘하거든요. 물론 저도 지켰으면 좋겠지만 팀 상황이 이런데 어쩌겠습니까? 15위인데 그러면은 누구 원해요? 대체자로? 대체자요? 사실 뭐 원하는 건 없어요. 그냥 와주면 장땡이다. 누구든 와줘인데 사실 올지도 잘 모르겠고 그 자리는 지금 봤을 때는 에릭 마르텔밖에 없거든요. 근데 에릭 마르텔 쾰른 1년 남았어. 근데 뛰지 않을까요? 자유계가로 나간다 해가지고. 저도 이름은 어느 정도 막 들어봤는데 올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 에릭 마르텔 동용인에다가 어리고 정도밖에 없어. 지금 독일에서 6번 자원. 슈틸러는 진짜 안 되잖아. 슈틸러는 스틸러? 이미 많이 못 사죠. 너무 큰 너무 선수고 커졌어요, 네. 한타 보니까. 독일의 6번 자원이 거의 없어서 이제는 독일 내에서 그러니까 다른 그 국적의 독일 내에 있는 6번 미드필더도 별로 딱히 없죠. 떠올리지가 않아가지고. 아 그러겠네요. 그리고 뭐 측면에 투레나 흘로잭을 이제 측면으로 쓰더라고요. 원래 측면 잘 뛰는 네, 선수긴 하니까. 오히려 어. 런톱보다는 약간 처진 위치에서 잘 뛰는 선수인데 그렇다면은 누구를 이제 비싸게 주고 데려온 투레를 얼마나 기회를 줄 것인가. 근데 투레 왼쪽이고 플로잭 오른쪽 쓰면 되지 않아요? 그게 정배긴 한데 투레가 또 마지막에 오른쪽으로 뛰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어 사실. 근데 이거는 일처 감독님이 이제 그러니까 잘 하시겠죠. 알아서 잘 하시겠죠. 결국 이제 시커 단장이랑 네, 일처가 세트로 왔기 때문에. 슈트른그라츠의 예. 어떤 케미. 케미 다 한꺼번에 통째로 뽑아왔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어떻게 그
분들이 어떻게 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지켜볼 만한 거는 이제 아슬란이랑 다마르죠. 그렇죠. 아스날 다마르가 이제 엘버스베르크에서 성공적인 임대 생활을 마치고 네. 돌아오는데 둘 다 결국 재계약을 했어요. 네, 아슬란이는 오늘 또 이제 녹음하던 중에 이제 재계약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고 다마르는 이미 재계약을 한 상태고 10번인가 받았을 거예요. 다마르 저희 우승 거 아시죠? 네, 거기서 제가 해적질에서 아 벌써 그때가 그때 한 2년 전이야. 그니까요. 그때 여기서 녹음할 때도 아니고 단팥에서 녹음할 때였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얼마나 잘 해주느냐에 따라 다를 또 성적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비숍을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을까 다마르가 그런 것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이게 네. 건강한 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뭐 매각만 잘 될 수 아, 맞아. 있다면. 사실 그 이적 시장에 대한 문제는 확실히 있지만 그 뉴스에서의 어떤 흐름은 굉장히 성공적이거든요. 사실 이 분데스리가 다른 클럽들보다. 그래서 그러면은 좀 많이 높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호펜하임은 확실히 뉴스에서 나오는 선수들이 되게 괜찮아요. 아슬란이 지킨 게 좀 큰 것 같아요. 아슬란이 브레멘 얘기도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까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던 영입들은 많이들 이제 진행이 되고 완료가 된 상황이라서 이제 어느 정도 방출이 또 진행되거나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관심이 생기는 선수들이 나올 거예요, 슬슬. 왜냐면은 아직 보충해야 될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웨스티고르도 아직 협상 중이라고 기사가 나왔고 데리고 와야 돼요. 그리고 네. 웨스티고르도 잘했기 때문에 호펜하임에서. 뭐 임대 오고 나서 초반엔 좀 잘했는데 후반에 살짝 그 호펜하임화가 진행돼가지고 호적화? 네, 퇴장당하고 막 실수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 왜냐면 조금 더 싸게 데려온다고 들어가지고 웨스티그로도 그렇고 이제 오른쪽에 카데라베크 나간 자리에 뛸 수 있는 우풀백 장드레 말고도 근데 장드레 말고도 악포구마는 사실 가능하니까 쓰는 거지. 센터백이지 원래. 센터백이고 그런 선수를 이제 유럽 대항전을 목표로 하는 팀에서 주전으로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은소키는 매각하면 찬성이죠. 매각이 가능하면 찬성인데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리고 사실 그 베르나르드를 이제 주전 풀백으로 사용한다고 치면 거기에 이제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이제 실력을 제외하고 프로필만 보면 가능을 하기 때문에 뭐 남기면 뭐 그래도 써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왼쪽은 오히려 괜찮아요. 왜냐면은 뉴스에서 또 높은 평가 받고 있는 헤네스 베렌스라는 뉴스가 또 장기 계약 맺었고 해서 왼쪽은 괜찮지만 오른쪽은 좀 더 보강이 필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보강이 필요한 데는 다 끝난 건가요? 우풀백 말고는 이제 추가로 영입할 부분은 뭐 슈타가 나갔을 때 미드필더 정도, 수비형 미드필더. 근데 이것도 사실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릴리치를 그냥 아예 배제를 하더라고요. 그릴리치가 이제 지난 시즌에 바야돌리드 임대를 갔다 왔는데 아까 보니까 미드필더로 나오더라고요. 맞죠. 미드필더 나왔어. 왜 그 선수를 배제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슈타가 할 수 있는 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기용은 가능하니까. 그릴리치도 잘 했으니까. 네. 그리고 심지어 좀 물론 이제 축구 외적으로 봤을 때 이 선수가 아약스를 갔다가 돌아온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좀 평가해서 왜냐면 어느 정도 팀에 애정이 있으니까 다시 돌아온 건데 그거를 너 쓸 생각 없어 나가라고 이제 방출명 다 딱 띡 등록해 놓는 게 조금 뭔가 너무 차갑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뭐 이적 시장에 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다음 시즌의 희망 성적. 사실 유럽 당전은 바라진 않습니다.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좀 더 다듬어야 된다. 네, 좀 더 한두 시즌 정도 밑에서 구르면서 좀 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팀에 이제 새로 들어온 구성원들이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그래서 한 자릿수 끝자리 막 8, 9위 정도. 그게 맞아. 그게 저는 아직 호펜하임은 너무 유럽 당전 나갔을 때마다 성적도 솔직히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리그도 같이 망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많이 변하고 있으니까 약간 고인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기고 새로운
피들이 수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선수들이 적응할 수 있게 뭐 유럽 대항전 물론 나가면 좋지만 굳이 나갈 필요는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라 8, 9위 정도가 이제 희망하고 있는 순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호펜하임 결산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주영님이 오늘 처음으로 녹음을 하셨는데 소감을 한마디 들어봐야죠. 일단 사실 저는 살면서 분데스 팀을 응원하는 분들을 많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단 제 주위에 뭐 이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뭐 EPL이나 이렇게 그런 팀들은 많았는데 뭐 라리가나 근데 이제 분데스 이렇게 팬인 분데스를 좋아하는 분들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어떻게 보면 처음이어서 굉장히 좋았고 뭔가 저는 어떻게 보면은 분데스 팬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언을 많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이번 기회로 분데스도 이렇게 되게 많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패널이 되셨으니까 또 자주 나오셔서 많은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처음인 것 치고 말씀을 되게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마이스터 샬레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팟빵과 유튜브 댓글창에 피드백 남겨주시면 저희가 체크하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마이스터 샬레 69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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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